계사 인도품 21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이제 인도품 21장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을 나팔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말하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사람이 다 나팔이 있다. 제 그죠? 어떤 말을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말이 너무 세서 참 항상 걱정이지. 말이 항상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심어줬던 안 좋은 이미지는 다 말에서 나간 거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이야기도 어찌 보면 다 말에서 나간 거죠. 그러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은 기본적으로 지어놓은 데서 나오죠. 그리고 지어놓은 곳은 어디에 저장돼 있다 나오는가? 청정한 자리에.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서 나오죠. 이 나팔 소리가.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청정한 자리죠. 내가 여기서 뱉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듣고 거기에서 또 어떤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나팔을 불 때 항상 청정한 자리에 입각해서 나팔을 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뱉는 순간에도 자극을 할 수 있고 또 자각이 쌓이면 수정도 되고 또 뱉고 나면 업이 되지 않아요. 다시 그것이 그 나에게 돌아오는 업으로 남지 않아. 일단 뱉고 나서 자각이 되면 한 번 또 약해지고 또 두 번 뱉고 나면 두 번, 세 번째 약해지고 네 번째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 자기업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은 자기가 어떤 나팔을 불고 있는지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불고 다니는 나팔이 자각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업이 바뀌지 않죠. 네, 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자각하는 것은 순간이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매번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자리를 자각해서 그 나팔 소리를 스스로 알고 다음에는 곡조를 바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화를 가져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어렵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내 내면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수준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우리 중생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런다고만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구나라고만 이해해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자각하고 또 노력하고 자각하고 노력함이 쌓이다 보면 나팔 곡조도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다 나팔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한다.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편안하고 불안한 것 중에 어느 쪽, 어떤 곡조를 많이 연주하십니까? 편안하고 불안한 곡조 중에. 근데 따지고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불안한 얘기 많이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편안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참 대상에 따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사안에 따라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는 참 편안한데,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따지고 보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청정한 자리에서 나와요. 청정한 자리는 뭐가 들었길래 나오느냐? 내가 지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곡조가 어떤지 인식한다는 것은 내 업장을 인식한다는 거고, 내 업장을 인식한다는 것은 지혜예요. 예.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슬픈 곡조를 많이 연주하십니까? 즐거운 곡조를 많이 연주하십니까? 저는 슬픈 곡조, 즐거운 곡조 둘 다 연주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슬프고 즐거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슬픈 말이나 즐거운 말, 굳이 따지자면 슬픈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즐거운 말을 주로 많이 하죠. 뭐 우울하고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제 관심사가 아닌가 봐. 제 내면에 그런 건 별로 없나 봐. 근데 뭐 즐거운 말을 한 번씩 하죠. 즐거운 말. 그 다음에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한다. 예. 화합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다투는 말을 많이 하는가. 제가 저를 보면 다투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애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교단을 불안하게 하는 거고, 양분 내는 거고,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입장이 아직 주인이 못 됐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교단 전체를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화합하게 하겠죠. 어째도 화합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그 놓여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화합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화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화합은 주장하는데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화합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 화합만을, 당위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그 갈등 요소를 품은 채로, 불안불안한 채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주변의 인연들하고는 화합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또 다른 주변에서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 채로. 네, 저는 그것도 지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속속들이 부족한 부분도 다 알고 비판은 비판대로 남겨두되 그래도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 양면이 그러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그 서로 간의 잘못이나 자잘못을 갖다가 잘 따지고 그러고 나서 친해지면 뒤끝이 없어요. 근데 서로 문제 안 풀렸는데 어른이 나서가지고 둘이 악수해. 야, 싸우면 돼? 친하게 지내. 안 풀렸어.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가치관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와, 말하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악수는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단은 어, 이런 걸 두려워해. 문제에 직면하는 걸.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문제는 들춰내는데 아, 일방적 비난만 하고 화합의 길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하면 양면을 다 아우를 수가 있을지. 그런 게 지혜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화합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직시하지 않는 화합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자는 것 말고는 안 돼요. 그냥 초딩들을 비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서로 그냥 악수하고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인생 뭐 있어? 그냥 친하게 지내자.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악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해결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 그래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복의 길이 나누게 된다. 그래요. 어,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을 다 화하게 하고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반성해봐야 되겠네. 나는 크게 반성해봐야 되겠네. 난 다투게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전소회계 할 때도 제가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업장이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물론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진 않고 앞으로도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러면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도. 근데 많이 미혹하지. 미숙하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돼. 그런 게 업이야.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여기에는 이제 뭐 편안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즐겁고 화합하고 다투게 하고 하면서 어떤 우리 인간의 그 감정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게 옳고 이로운 길인지 나팔 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것이 이익되고 어떤 것이 손해 보는 일인지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인지 그 나팔도 불어야 돼요. 대종사께서 지금 여기서 그 지적하시는 곡조는 그 곡조는 다분히 그 뭐랄까 감정적인 부분에 한정된 부분을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판단에 그 뭐랄까 미움이 있고 막 그 원망이 있고 어,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미숙하니까 판단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미움을 싣고 원망을 싣고 막 그래요. 그건 좀 확실히 문제야.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좀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히 알아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 욕심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되겠거니,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거니, 어느 정도는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해요. 주제 파악을 하거든. 최소한 난 하다 보면 알게 돼. 가정사 하나도 뭐, 어, 저기 뭐야, 가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 같은 것도 막 감정 상하고 해결 못 해가지고 싸움질하고 집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야. 막 뭐 현장에 나오니 교무니까 뭐 다 잘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석에 가면 정말로 자연인이 되잖아. 내 욕망대로 막 편안한 사람 만나면 더 내면의 것이 막 아무렇지도 거침없이 막 나오고. 근데 그렇게 걸림없이 거름망 없이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그러니까 교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의 자연인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유치해. 되게 나쁜 게 올라온 건 아닌데 유치해.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업이 보여. 업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꼭 하는구나. 자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또는 우리 정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할 때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예,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리고 내 업이 얼마나 두터운지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편 그 자녀들에게 그 아주 훌륭한 인격적인 아버지로 남고 싶지만, 아, 그렇지 못하는 저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도 의외로 애기들이 마음들이 넓어요.
그래서 부모 꼴을 잘 봅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애들이 스스로 다 카바를 쳐줘요. 좋은 쪽을, 좋은 면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 참, 애들이 더 대단해.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요. 그래서 인도품 21장에서 결국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도를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팔 잘 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말과 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고 드러낼 때, 지금 말씀하신 이왕이면 화합하게 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하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이 정의와 불의와 또는 정의, 불의, 보은, 배은,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 그러한 것을 구분해야 될 자리에 있어서도 편안함을 유지하고, 즐거움을 유지하고, 화합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유지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고수라고, 인격자고.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정의 불의를 가를 때는 막 불안한 쪽에 빠져가지고 정의 불의를 가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막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막 슬프고, 그 다음에 막 다투는 방향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막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쾌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유쾌하게도. 즐겁게도 할 수 있고, 화합하는 쪽으로 그 말을 풀어낼 수도 있잖아. 얼마나 미숙하냐고. 꼭 돌을 던지고 그냥 막 감정을 드러내고 막 뒤 흔들면서 꼭 그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장이 항상 반토막이 되는 거야. 반토막도 안 되고. 결국 나의 인격만 부족하게 되고, 메시지 전달은 안 되고, 메신저만 부족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격.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해, 그 사람은. 근데 그런 권위가 나한테 없는 것 같아. 내가 얘기하면 그냥 싫어. 저 사람이 얼굴 들이미면 그냥 싫어. 너는 그냥 무조건 얼굴 들이미는 순간 아웃이야. 말 꺼내는 순간 무조건 아웃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꿈 같은 얘기 같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인도를 걸어감에 있어서 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다. 말이라는 거. 우리가 업을 지어도 신고의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 제일 많은 업을 짓고,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함부로 하고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제대로 잘 해가려고 한다면 말이 중요하다. 나팔 소리가. 이제 이걸 조금 명심하고 삽시다. 예,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구현할 건가? 내가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이 편안한 나팔인지, 불안한 나팔인지, 슬픈 나팔 소리인지, 즐거운 나팔 소리인지, 화합하는 나팔 소리인지, 다투게 하는 나팔 소리인지, 그걸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일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자각하느냐? 그 마음 당처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 당처를. 네, 그러면 자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반드시 예, 개선의 길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고요. 또 말씀 나눠보죠. 네, 우리가 이제 인도품 21장에서 이제 뭐 나팔, 말, 우리가 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장처요. 이전 그 이론상에 대한 법문이 있잖아요. 언어도단의 입장처.
언어 명상이 동공한데 언어 명상이 완연하다. 그러면 인도품 21장을 볼 때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언어 명상이 완연하도록 하면은 발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지. 이 말은 해야지. 이 말은 안 해야지. 물론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말투를 저런 말투로. 이러한 습관을 저런 습관으로. 근데 근원적으로 그걸 바꾸기보다는 우리 내면 안에 그 말을 담는 그릇 자체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입장처에 근거해서 언어 명상이 완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언어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편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지금 당장 내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탁탁 정해가지고 조목으로 정해서 이 말투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그 언어 도단의 입장처에 근거해서 언어 명상을 완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입장처를 더 확보하는 것이 근원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말이 걸러지거든요. 말이 쉬어도 그게 어렵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의 기본적으로 그릇이 작으면 일원상짜리가 어느 도단의 입장처가 내 마음속에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말이 안 하면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안 하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뱉어야만이 내가 속이 시원해. 예, 그것도 해야 될 자리에서 못 해. 그럼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만 잡다한 게 또 끼어들어요. 나에 대한 판단,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그래서 해야 될 자리에서 또 해야 될 말을 못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의 말의 양변 중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말을 담는 그 그릇 자체를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해야 될 자리에서 해도 걸림이 없고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말아도 걸림 없게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생각이 듭니다.